마트 계산원이나 승무원 등 직업상 오래 서 있어야 하는 분들 중에는 핏줄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꼭 치료해야 하는 병이 아니고 병원에 과잉 진료도 많다는 얘기에 특별히 아프거나 불편하지 않다면 치료를 미루기 다반사인데요. 환자가 늘고 의술이 발전하면서 치료법도 많이 진화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의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는 의술 여기까지 왔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지정맥류는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병입니까? 네, 일단 질환의 이름부터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이 질환의 정확한 이름은 하지정맥류가 아니라 정맥부전이라고 합니다. 정맥부전에 걸리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 중에 하나가 하지정맥류인 겁니다. 정맥에서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서 특히 다리 쪽에서 반대로 역류하게 되면 하지정맥류라고 부르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네. 하지정맥류라는 증상만 놓고 보면 특별히 생명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맥부전은 하지정맥류 말고도 저림 증상과 붓는 증상, 나아가 습진, 궤양, 괴사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지정맥류는 그 근본 질병인 정맥부전을 해결하기 위해 꼭 관리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인 셈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우리 핏줄에는 판막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피가 흐르는 방향으로 나 있는 일종의 수문 같은 기관인데 역류하는 피는 막아주고 제대로 가는 피는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고장나서 틈이 벌어지면서 피의 역류를 막지 못하는 건데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라든지 몸 전체의 혈액순환 등의 문제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걸렸다고 혈액순환 전체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오해입니다. 중요한 건 치료법이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치료법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네,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세 가지 단계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방법으로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가 있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혈관 폐쇄 시술이라는 건데요. 흔히 1세대, 2세대, 3세대 하는 식으로 나눠서 부르는데 현재는 5에서 6년 전 정도에 도입된 3세대 치료가 가장 최신입니다. 1세대는 수술이라고 하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2세대나 3세대, 그러니까 레이저나 폐쇄 시술은 뭐가 다른 겁니까? 네, 일단 2세대 치료는 하지정맥류가 나타난 핏줄에 레이저 등이 달린 작은 관을 찔러서 혈관을 막는 건데 쉽게 말하면 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수술보다는 훨씬 부담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강한 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핏줄 근처에 있는 근육이나 신경이 함께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한 게 베나실 그리고 기계화학 폐쇄술이라고 부르는 클라리베인이라는 3세대 치료법입니다. 베나실이 2016년 말에 국내에 들어왔고 클라리베인은 2018년에 도입됐는데요. 네. 어떤 치료법인지 국내에서 베나실 치료를 처음 시술한 의사를 만나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베나실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접착제를 사용해서 혈관을 붙여버리는 거고요. 기계화학 폐쇄술은 경화제라는 약제를 사용을 해서 혈관을 굳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두 치료 방법은 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나 근육 손상도 거의 없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술 난이도 정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치료들은 원칙적으로는 국소 마취만 해도 치료가 가능한데 환자의 불안감을 막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할 때 하는 수면 마취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치료법의 양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없습니까? 네, 둘 모두 그러니까 베나실과 클라리베인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베나실은 클라리베인보다 시술 후에 압박 스타킹을 안 입어도 되는 등 관리를 훨씬 덜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일부 환자는 이 접착제에 피부 발진이나 다리가 붓는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관련해서 의사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네. 대부분의 환자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거나 가볍게 약을 복용해서 수일 내로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드물게는 이게 전신성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고 국내에서도 몇 차례 보고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이런 알레르기 반응이 어떤 환자한테서 발생하고 어떤 환자한테서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를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리베인은 알레르기 문제는 없는데 이 약은 한 번에 쓸 수 있는 사용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광범위하게 나 있다면 여러 번에 나눠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클라리베이는 또 압박 스타킹을 착용해서 일정 시간 동안 피가 잘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베나실과 비교해서는 이런저런 불편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데 도입 시기를 보면 2016년, 2018년이니까 아주 오래됐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또 굉장히 최신이라고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를 벌써 한 7, 8년 정도 해왔으니 그 내에서 치료 영역 안에서 이런저런 시도가 있는데 베나실은 특히 알레르기 반응을 좀 줄여보려는 시도가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전에는 혈관에 접착제를 주사하면서 조금씩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좀 확실하게 혈관을 붙이는 방법을 썼는데요. 이 접착제를 혈관 안에만 남아 있도록 시술법을 조금 바꿨더니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아예 세대가 다른 4세대 치료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네, 4세대 치료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치료법의 큰 영역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새롭게 추가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2세대 치료인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새로운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환자의 통증을 줄이거나 혹은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중에 일부 레이저 치료 등을 4세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4세대 치료라는 건 사실 마케팅 용어에 가깝습니다. 또 하지정맥류가 널리 알려진 이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잉 진료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는데 10년 정도 전인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보험사들이 일부 병원을 사기로 고발하기까지 하는 등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문의의 자문을 받아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요. 또 의료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대한정맥학회에서 하지정맥류의 진단과 진료에 대한 권고 사항을 마련해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윤리 강령도 발표를 한 건데요. 네. 이 권고 사항이 뭐 전문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혈액의 역류를 확인해야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도록 권고한다는 게 배포된 내용의 골자입니다. 대한정맥학회 이사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사들이 환자를 진단하고 정맥류를 진단하고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초음파의 객관성을 좀 담보하자, 그리고 진단의 표준화를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한 거거든요. 불필요한 치료도 좀 줄이고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정맥류라는 거를 요러요러한 방법으로 초음파를 봐가지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일으킨 근본 원인은 과거의 큰 수술이었던 하지정맥류의 치료가 크게 간편해졌다는 점,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멀쩡한 핏줄을 폐쇄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인데요. 네. 현재는 보험업계와 의료계 양측이 활발하게 사태 정리에 나서면서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는 중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전만큼 불필요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